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는 아벨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벨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로부터 프랑스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거북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그 마법의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살아왔으며 누구든지 거북이를 만나게 된다면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법의 거북이를 만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벨은 작은 배낭에 음식과 물을 챙기고 숲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매우 높았고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용감하게도 깊은 숲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아벨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서 날아와 아벨의 앞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를 따라가던 아벨은 어느덧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웅장한 폭포와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주 오래돼 보이는 마법의 거북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놀랍게도 말을 할 수 있었고 아벨은 거북이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북이는 아벨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그에게 황금 나뭇잎이 달린 마법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아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아벨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벨은 마법의 열쇠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농사 기술을 선사하게 되었고 마을은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마법의 거북이를 만났던 그 모험을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 아벨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다시 그 숲을 찾았고 마법의 거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거북이는 웃으며 아벨과 그의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아벨은 마법의 거북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의 아이들은 그날의 모험을 평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벨과 그의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펠릭스라는 이름의 젊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나비처럼 화려한 은빛 날개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펠릭스의 날개가 지나치게 아름다워 그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로 인해 마을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펠릭스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을 향해 길을 떠났고 고요한 나무와 조용한 강물 옆을 지나며 혼자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은빛 날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이 부드럽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펠릭스는 숲속의 한 마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법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리곤 했습니다. 마법사는 펠릭스의 날개를 보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펠릭스, 너의 날개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아름답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마법사가 물었습니다. 펠릭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길을 찾아 떠나온 것입니다. 마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구나. 너의 날개에 담긴 마법을 어떤 방향으로든 쓸 수 있게 해주마.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내게 달려있다. 펠릭스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날개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펠릭스는 날개를 펼칠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개짓 한번 하면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근심 가득한 어른들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이내 펠릭스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전국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어느 곳으로든 부르면 찾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어 감사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펠릭스는 다시 그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날개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그의 은빛 날개가 주는 마법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펠릭스는 더 이상 자신의 날개를 숨기지 않고 아름다움을 세상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동화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선함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베이에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마법과 경이로움이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누구든지 숲에 들어가면 자신의 운명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소녀 소피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루베이에 살고 있었지만 늘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자주 마을의 어른들에게 신비한 숲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소피는 자신의 친구 루이와 함께 숲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두 친구는 작은 배낭을 챙겨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숨을 돌리고 마법처럼 빛나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마치 황금빛으로 빛났고 공기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소피와 루이는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옛날 전설에서나 볼 법한 환상적인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웅장한 날개를 가진 유니콘이 숲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소피는 눈앞의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숲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가장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법의 호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고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목 옆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소피와 루이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숲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피는 노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찾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피에게 호수에 손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손을 담그자 환상적인 빛이 퍼지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꿈과 희망이 눈앞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루이 역시 똑같이 호수에 손을 담갔고 루이의 손길 위로 그의 미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를 보며 기쁨에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노인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숲을 나오며 소피와 루이는 다시 한번 그 환상적인 기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꿈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숲의 수호자 그리고 마법의 힘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루베이의 신비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듯 소피와 루이의 이야기는 루베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가슴 속 꿈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숲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곳에 머물며 새로운 모험가들을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제클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로 늘 마을 밖의 세상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숲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 속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 사나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은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제클린은 아침 일찍 가방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길고 푸른 나무들,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숲속을 흐르는 청명한 개울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한 작은 길은 그녀를 조금 당황하게 했습니다. 길은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클린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클린을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마담 블랑시라고 했습니다. 마담 블랑시는 제클린에게 마법의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담 블랑시에 따르면 이 숲은 실제로 마법의 숲이었으며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인간들에게 장난을 쳤지만 그들은 결코 해로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숲에는 크나큰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숲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인간의 소원을 단 하나만 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연못에 대해 듣자마자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마담 블랑시는 이를 허락하며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그녀에게 숲의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지도에는 연못으로 가는 길과 함께 몇 가지 경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경고들은 숲속에 있는 함정과 환상에 대해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클린은 지도를 따라 숲을 헤매다 결국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물은 어찌나 맑고 투명한지 마치 수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연못 앞에 서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이 나타나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정들은 제클린에게 감사의 선물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목걸이는 그녀가 숲을 방문할 때마다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제클린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하나둘 숲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숲에 살고 있는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고 마법의 숲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클린은 그 후로도 많은 모험을 떠나며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